세종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신용보증재단이 다음 달 출범합니다. 본격적인 업무는 내년 1월부터 개시됩니다. 친일 연구의 선구자 고 임종국 선생의 기념관 건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기념관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천안시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아산 충무교 재가설 사업이 1년이 넘도록 실시 설계가 완료되지 않으면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연된 만큼 충무교 재가설 사업 준공도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아산 시민 5명 중 1명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세종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신용보증재단 설립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 출범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업무를 개시한다는 목표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사이 세종시의 소상공인 사업체의 연간 증가율은 평균 13.9%로 단연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없어 소상공인들이 충남 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이나 천안지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신용보증재단 설립을 추진해왔고 이제 출범을 목전에 두게 됐습니다. 이달 중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고 다음 달 중 사무실 개소에 맞춰 출범식을 여는 흐름입니다. 사무실은 나성동 민간 건물에 입주할 예정이며 정식 업무는 내년 1월 초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법인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초까지는 보증 업무 서비스를 실제로 할 수 있게 되고 세종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단은 출범 초기 3팀 14명의 인력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곳에선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신용보증과 보증 기획 업무를 비롯해 보증 채무 이행, 구상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금융 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고 맞춤형 보증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세종신용보증재단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세종시는 재단 운영의 기초 재원이 될 기본재산으로 국비와 시비 각각 80억, 금융기관에서 40억 등 모두 200억 원을 확보한 상태며 점차적으로 출연금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올해 세종시의회 마지막 회기가 될 제72회 정례회가 3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습니다. 11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제3차 추경예산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 설명을 듣는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또 이번 회기에서 3차례의 본회의가 더 열릴 예정이며 다음 달 15일 내년도 본예산과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한 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태환 의장은 개회사에서 다음 달까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사무실이 세종으로 이전 완료될 예정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나아가 지방의회까지 있는 소통의 구심점으로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의 상징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친일 연구의 선구자 고 임종국 선생의 기념관 건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기념관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천안시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의 김선태 의원이 마련한 임종국 기념관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임종국 선생의 기념관이 천안에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엔 이견이 없었습니다. 먼저 이용길 천안역사문화연구회 회장은 이제 천안은 문화산업으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독립운동과 충절의 고향이라는 콘텐츠를 상품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한류에 대비하는 천안류는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과 의회 또는 천안시가 집중하고 고민을 해야 됐다는 거죠. 천안의 정체성에 맞는 역사문화 연장선상에서 임종국 선생과의 관계를 이제는 생각해 봐야 됐다는 것이죠. 충남교육청도 기념관이 만들어지면 역사교육 체험의 장으로 운영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도 나서하지 않았던 시절에 그 친일 문제를 이야기하셨던 그 용기, 그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이제 구축할 수 있고,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를 함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체험처로서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관심을 받은 건 임종국 기념관이 롤모델로 삼고 있는 서울 도봉구 함석헌 기념관의 운영 사례. 지난해 현충시설로 지정된 함석헌 기념관의 윤채원 운영실장이 발제자로 나서 기념관의 시설과 운영 현황, 주요 프로그램 등을 발표했습니다. 현충시설이 되고 저희가 이렇게 혹시 몰라서 가져줄게 자료를 만들어서 어렵지 않게 함석헌을 알릴 수 있고 그냥 둘러보는 게 아니라 머물면서 공간 안에서 이걸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게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었고요. 친일 문학론의 저자 임종국 선생은 생애 마지막을 천안에서 보내며 친일 인명사전의 밑거름을 만들었습니다. 천안 신부동에는 선생의 조형물이 세워져 있고 최근에는 선생이 머물렀던 구성동 옛집을 매입해 기념관을 건립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요한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아산시장 도전이 점쳐지는 전만권 천안시 부시장이 퇴임했습니다. 전 부시장은 11일 퇴임식을 열고 30여 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8급 토목직으로 공직을 시작한 전 부시장은 국민안전처 사회재난대응과장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재난관리실 재난복구 정책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아산 도고 출신인 전 부시장은 평소 퇴임 이후 고향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해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예고했습니다.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제29회 아산시 농업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한 것으로 수도작과 친환경 농업, 과수 등 8개 부문에서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상자와 가족, 농업 관련 단체장 등 최소 인원만 초청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아산 시민 5명 중 1명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산시 청년 통계를 보면 올해 5월 말 기준 아산에 주민등록이 된 청년은 64,093명으로 전체 인구의 20.1%를 차지했습니다. 또 청년 가구는 21,855가구로 이 중 62.7%가 1인 가구로 나타났으며 1년 동안 아산시 청년 전입 인구의 전입 사유를 살펴보면 직업이 38.1%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만 지난 2019년 통계와 비교할 때 청년 인구는 1,040명, 청년 인구 비율은 0.7%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아산 충무교 재가설 사업이 1년 넘도록 실시 설계가 완료되지 않으면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연된 만큼 충무교 재가설 사업 준공도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고도의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충무교의 홍수위 부족을 해결하고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국도 45호선 충무교부터 염치읍 석정리까지 940m를 6차로로 확장하기로 한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지난해 7월 예산국토관리사무소는 아산 염치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충무교 재가설을 위해 11월까지 실시 설계를 마치고 올해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시 설계가 예산국토관리사무소의 사업 방향 설정 등 내부 문제로 인해 지연되면서 1년 넘도록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착공 역시 물 건너간 상태로 당초 계획인 2024년 준공도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아산시가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실시 설계는 빠르면 올해 안에,
늦으면 내년 초 완료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은 상황. 착공도 내년 하반기나 돼야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충무교 준공은 오는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시 설계만 1년 넘게 끌고 가면서 착공이 더뎌지고 있는 충무교 재가설 사업. 지연된 만큼 불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선거 기간 동안 공무원들의 선거 사무 강제 노동을 거부하는 공무원 1,4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전달했습니다. 노조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착취에 가까운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며 선거 사무 종사원 모집 시 다른 기관의 참여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14시간 이상의 고강도 노동에 따른 수당은 고작 5만 원이라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현실화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역량 강화를 위해 체험형 인턴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총 4명으로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공단에 근무하면서 각종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며 공단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우리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아산시에서 청년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동아리 3.14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산시 청년행복팀 한혜현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산시청 사회적 경제과 청년행복팀 한혜연입니다. 네, 아산시에서는 청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청년 동아리 3.14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텐데 어떤 사업입니까? 청년 동아리 3.14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무한대의 활동력을 가진 청년들이 3명 이상 모이면 140만 원을 지원해주는 청년활동 지원 사업으로 지역 청년들 간 관계 형성을 통해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찾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자그마한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시작되었습니다. 네, 아산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일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지원되는 겁니까? 청년 동아리 3.14는 총 3가지의 지원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지역과 연계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청년들이 활동하는 일반 프로젝트형, 지역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형,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실험적이고도 혁신적인 활동을 하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이 있습니다. 동아리의 성격과 활동 목적에 따라 분야별로 신청 가능하며 지원 내용으로는 분야별 활동비 차등 지원, 활동 공간 지원, 컨설팅 및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컬 크리에이터형과 지역사회 문제형의 경우 해당 활동 성과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최대 3년간 동아리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올해도 청년 동아리를 위해서 정말 많은 지원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청년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올해에는 유형이 3가지로 세분화되어 다양한 동아리들이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은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몰랐던 지역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자신의 재능을 나누게 되었으며 자신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동아리가 주체가 되어 청년 클래스나 콘텐츠 기획을 통해 또 다른 지역 청년들과 소통, 교류함으로써 지역의 활기와 청년 네트워크 구축에도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아리 활동이 청년들에게 많은 경험과 도전의 계기가 되어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더 나아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청년 공동체가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청년 동아리 3.14는 만 18세에서 39세 청년들이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동아리 구성 50% 이상이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생활권이 아산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년 2월에 청년 아지트 나와요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가 올라갈 예정이며 선정된 동아리 팀은 4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한 동아리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041-530-6275번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알찬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산시청 청년행복팀 한혜연 주무관이었습니다. (11월 11일은)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농업인의 날이죠. 지역떡 가공업소들이 우리 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가래떡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남산중앙시장. 길게 늘어선 줄 끝에서 먹음직스러운 가래떡을 나눠줍니다. 11월 11일이 그 대인지를 모르고요. 그냥 나왔는데 여기 행사에서 이거 떡도 이쁜 거 잘 봤고요. 오늘이 무슨 날인가 내일이 떡도 알겠고, 예, 우리 쌀 많이 이용해야죠. 떡을 준비한 건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천안시지의 회원들. 약 20개 업소가 1톤 분량의 천안쌀로 각자 방앗간에서 가래떡을 준비해왔습니다. 여러 업소가 참여하다 보니 모양도 색깔도 제각각입니다. 천안에서 생산한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11월 11일을 빼빼로데이가 아닌 농업인의 날, 가래떡데이로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농업인의 날을 맞이해서 쌀수비 촉진의 일환으로 이 가래떡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 행사는 충남도청과 천안시청의 협조를 얻어서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중앙시장 상인회는 코리아세일 페스타 기간에 맞아 장바구니와 마스크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금 아산 은행나무길에서는 막바지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사흘간 현충사에서는 달빛 아래 축제도 열린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지친 요즘 단풍도 보고 축제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름드리 은행나무가 황금빛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노란 은행잎이 하늘을 수놓고 바닥은 황금빛 양탄자가 깔린 듯합니다. 막바지 단풍이 절정에 달한 은행나무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가을 정취에 흠뻑 빠져들게 됩니다. 바닥에 떨어진 단풍잎도 너무 노랗고 이쁘고 나무도 노랗고 바닥도 노랗고 그래서 그러니까 노란 물감을 들여놓은 나라에 온 것 같아요. 인근 현충사에서는 가을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달빛 아래 축제가 열립니다. 아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퓨전 국악과 클래식, 레이저 공연 등 별빛 콘서트를 시작으로 LED 조형물로 만든 달빛 전시회와 충무공 고택에서 전통차 예절을 배우는 고택 다도 체험 등이 열립니다.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야간 개장으로 진행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음악을 함께 들으시면서 일상을 즐기시는 곳, 이만한 공간이 또 있겠습니까? 이번 주말에 현충사에 오셔서 공연도 보시고 음악도 들으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피로감이 더한 요즘, 단풍과 공연이 어우러진 아산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립민속박물관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결혼사진 기획 전에 전시할 사진을 공모합니다. 공모기간은 오는 25일까지며 접수된 사진은 다음 달 15일부터 열리는 시립민속박물관 기획 전시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기획전은 시대별 혼례 변천 과정을 알아볼 수 있는 민속용품과 시민들의 혼례용품을 전시해 우리의 혼례 문화와 결혼의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지역 언론에 보도된 우리 지역 소식을 알아보는 뉴스터치 언론브리핑 시간입니다. 내년 3월부터는 수도권에서 전철을 타고 충남 천안과 아산으로 통학하는 학생들도 버스를 타면 환승입니다 알림음을 들을 수 있게 됐다고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정 기자는 천안시가 지난 16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광역전철 천안버스 환승 할인제를 도입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천안은 서울과 수도권 등으로 통근 통학하는 시민이 급증하면서 환승 할인제 정책 요구가 빗발쳐왔다며 천안으로 유입되는 타 지역 학생 등 시민도 급증해 환승 할인제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역, 두정역 등 천안 지역 내 6개 전철역의 이용객은 하루 4만 6천여 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산시가 오는 5일부터 온양온천역 하부 공영주차장과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 주차요금 체계를 일원화한다고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온양온천시장 주변의 근접거리로 위치한 공영주차타워와 온양온천역 하부 공영주차타워의 요금 체계가 상이하고 온양온천역 하부 공영주차장의 요금이 비싸다는 시민 불편사항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 요금체계 일원화로 온양온천역 하부 공영주차장에도 최초 30분 무료, 이후 30분 500원이 적용됨에 따라 개정 전 1시간 1,300원보다 800원 저렴한 1시간 500원으로 주차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천안시청에서 열린 고려 현종 그리고 천안 홍경사 학술대회 참여자 모두가 봉선 홍경사터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 조사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중부매일 송문영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이호경 책임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홍경사는 2009년 시험적 발굴로 지금껏 조사가 멈춘 상태라고 밝히고 참가학자들은 사찰의 중요성에 비춰 너무 오랫동안 방치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병희 한국교원대 교수는 기조 강연에서 이 절은 고려 현종일 국가적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 지은 사찰이라며 이는 태조 왕건이 천안 도독부 설치를 통해 후삼국 통일을 이룬 것과 짝을 이뤄 천안의 입지적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시 해밀초등학교 라운반 학생들이 전국 부조심 어린이마당 대회에서 안전 열정상에 해당하는 2위를 차지해 상금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에 열리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지방 선거에 대비해 지난 10일부터 이틀에 걸쳐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 유권자 정치 참여 연수를 열었습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이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역할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세종지역본부와 국공립 예일어린이집이 후원금 및 나눔 현판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저소득층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선물과 낭반비를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그린환경에서 경영관리 및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5-212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세복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세무회계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6-237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왕 폴렌트에서 단순 사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4-182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